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새로운 국가에 출시를 했습니다. 신규 국가는 운전 방식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의 FSD, 즉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는 일단 FSD보다는 사이버 트럭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곧 슈퍼 로봇 대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금일 화요일장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 금요일에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있은 다음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여겼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보여주었고 유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실적 발표의 끝판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장마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2주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었죠. 현재 나스닥의 신고가는 21,800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21,544선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지 아니면 좀 쉬어갈지 이 부분을 정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시켰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89.3%로서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마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속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엔비디아 8월 27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5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이면은 엔비디아 실적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 목표치가 1불대입니다. 굉장하죠. 작년 이맘때 기록했던 EPS가 0.27불인데 무려 2년 만에 EPS가 거의 4배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액 예측치도 2분기 45.8빌리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치는, 그러니까 예측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최근 2년 넘게 한 개 분기도 빠지지 않고 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물론 주가 반응은 그때그때 가이던스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 주가 반응 트렌드를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1.09%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도 괜찮았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약했던 팔란티어도 오늘 2.35%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한번 AI 고성장주에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이후 발표가 되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금일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1.4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350불대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지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 바와 같이 상단 하락 추세선을 뚫은 다음에 2주 정도 주가는 쉬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테슬라는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주식 중에 하나예요. 성장주의자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면서 전주 금요일 장대 양봉을 뽑아준 다음에 금일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테슬라 연말까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는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이 49만 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판매량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중요한 점은 로보택시 네트워크, 그리고 FSD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넓게 확장되느냐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다시 한번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지오펜스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을 했던 게 바로 6월 22일이었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생일인 6월 28일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6일 앞당겨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3일에 1차 지오펜스 확장이 있었죠. 그리고 8월 3일에 2차 지오펜스를 확장을 하면서 이러한 모양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6일 들어서 3차 지오 펜스를 확장을 시켰는데요. 기존보다 거의 2배는 넓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확장이 의미가 있는 게 이 두 번째 확장까지는 사업 영역, 그러니까 이 서비스 영역 지오펜스가 웨이모와 유사했었습니다. 웨이모는 이 파란색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3차 확장을 통해서 웨이모보다 거의 2배 늘어난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점이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 오스틴 지역에서 2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테슬라는 단 2개월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벌써 웨이모의 서비스 지역을 2배나 뛰어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쯤에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3차 확장이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번 확장이 의미가 있는 게 테슬라는 이제 원할 경우 기가 팩토리 이 텍사스에서 생산된 차량을 바로 로보택시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미 오스틴 지역에는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된 차량이 개인 고객에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지금 배달이, 그러니까 인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은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고 로보택시로 바로 투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 오스틴 텍사스 공장이 이 로보택시 지오펜스에 포함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러한 현상은 오스틴 지역,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속해서 테슬라는 미국 15개 주 이상에서 Vehicle Operator, 즉 일단 안전 운영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안전 동승자, 그리고 로보택시의 운영을 도와줄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정말 미국인 절반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의 약속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지역뿐만 아닙니다. 테슬라 FSD는 현재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호주, 일본에서도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8월 29일이 좀 테슬라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일까요? 8월 29일 들어서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주의 FSD가 8월 29일에 출시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호주는 영국 연방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핸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RH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라이트 핸들 국가에서 FSD가 공식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호주가 처음이에요. 출시 버전은 당연히 FSD 13, 일단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FSD 14는 다음 달 말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당연히 13으로 출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최신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신 FSD 칩셋이 들어간 하드웨어 4 차량에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영국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우핸들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충분히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의미 있는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바로 잉글랜드 국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올린 X 포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국도 곧 있으면 FSD가 출시가 될 것 같아요. FSD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본어가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일본 역시 우핸들 국가죠. 일본에도 연내 FSD가 출시될 것 같은데, 일본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한국에는 FSD가 아니라 사이버트럭이 먼저 출시했습니다. 사이버트럭 출시일도 8월 29일이에요. 앞서 호주의 FSD가 출시한 것과 동일한 날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워낙 한국 내 팬덤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트럭도 꽤 팔릴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한국과 미국은 관세 관련 협상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와 트럭 시장은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식이 있자마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한국에 공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차체 크기라든지 한국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자마자 바로 출시가 돼버렸어요. 자, 일단 테슬라 코리아는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을 거의 3년 전부터 받아왔었죠. 사전 예약 고객들에게 실제로 인도를 할지 주문으로 확정해 달라라고 안내 메시지를 송부를 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미국 내 판매량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가격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가격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한 3년에서 4년 전 사전 예약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1억이 넘지 않을 차량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AWD나 사이버 비스트나 모두 1억을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억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아시아형 사이즈를 따로 만든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동일한 사이즈의 사이버 트럭이 판매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얼마나 많이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에서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우리 럼프 형님께서 한국과 자동차 트럭 시장 완전 개방 협상을 할 때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을 염두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FSD도 충분히 고려를 해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일단 일본에 FSD가 곧 출시될 거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한국과 협상을 할 때 일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협상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픽업 트럭의 시장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 레이아 같은 박스형 경차들이 많이 팔리는 국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는 사이버 트럭을 수입하게끔 하고, 일본은 테슬라의 인기가 한국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도요타나 혼다가 할 수 없는 FSD 기술을 일본에서 실현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의 FSD가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럼프 형님이 일본과 대화 후에 FSD가 일본 내 출시가 급진전되었어요. 한국도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나오는 만큼 일본 내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빠른 속도로 FSD가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순방 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FSD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우핸들 국가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영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점이 웨이모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웨이모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비전과 달라요. 라이다로부터 나오는 센싱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서 주변을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먼지가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모어 같은 경우는 폭우가 내리면 작동을 멈춘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도 계속해서 소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스타쉽 10번째 반사를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우주정거장에 드래곤 우주선을 제대로 도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킹 기술을 위해서는 라이다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점 때문에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우주 공간은 당연히 눈이라든지 비나 먼지가 없는 진공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가 잘 쓰일 수 있겠지만 지구 내 대기 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에 있어서 훨씬 더 테슬라의 비전 기반의 FSD 기술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에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소유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틀라스인데요. 자,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와 단판 승부를 벌일 수가 있겠죠. 경쟁자의 이러한 투자는 당연히 테슬라도 자극을 시킬 것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모델 Y L 6인승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경쟁사인 샤오미라든지 니오라든지 BYD도 역시 탁월한 상품성으로 차를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Y 주니퍼부터는 굉장히 그 상품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이 펼쳐져야지만 테슬라도 잘 성장할 수 있고, 자, 현대차 그룹과 같은 이렇게 돈이 있고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테슬라를 자극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비즈니스의 전체 파일을 함께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 액추에이터 관절 기술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FSD AI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I 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옵티머스가 가져다줄 보편적인 고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풍요가 있을 거라고 해요. 인류의 사회가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면 테슬라 투자자들은 훨씬 더 풍요로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투자는 쉽지 않아요. 워낙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40% 이상 단기 급락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크게 하락할 때는 74%까지도 급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러한 급락에 겁먹지 않고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10년간 1637%나 상승을 했어요. 10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생 역전할 만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정투자가 힘드시면 아트란TV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수익까지 실현을 했었고요.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모두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990원만 투자하시면 의미 있는 인사이트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